자, 20페이지, 23페이지에 자, 내심의 활용 마지막 문제인데 봐봐. 삼각형 ABC가 있어, 그지? 그리고 요 I가 내심이야. 그럼 내심은 뭐야? 요렇게 내접원의 중심이니까 지금 원까지 그려놓은 상태인데 이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좀 생각해보면 전체 큰 삼각형 ABC의 넓이를 요렇게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얘네들 세 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이 BC면 높이는 뭐냐면 요 I에서 요 접점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 되거든? 그럼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세 변의 이르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럼 요것도 반지름이고 요거 F 접점 연결하면 이것도 반지름이고 요 D를 연결하면 얘도 반지름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높이 R. 그치? 그러면 AB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BC고 높이가 R이니까. 그치? 2분의 1 BC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AC야. 그치? 2분의 1 AC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2분의 1 R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2분의 1 R로 묶어보자. 2분의 1 R로 묶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AC, CA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또 하나의 공식이야. 그럼 얘는 어떨 때 쓰냐면 AB, BC, AC는 이 삼각형의 결국에 세 변의 길이 합이니까 이건 둘레의 길이죠. 이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야. 그리고 얘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둘레의 길이를 모두 알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이 공식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길이들이 있어. 이 삼각형에서 봐봐. 이 꼭지점 A에서 이 D까지 접점, 이 F까지 접점 이 길이랑 이 길이 쟤네들이 길이가 같을까? 자, 우리가 내심에서 증명할 때 뭘 따졌냐면 이렇게 두 삼각형의 합동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건 대응하는 길이 AD랑 AF랑 길이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X라고 하면 얘도 X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꼭지점 B에서 요 접점 D까지랑 E까지 요 길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그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얘네 둘은 지금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지. 얘랑 얘랑 길이 같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Y라고 하면 얘도 Y야.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보면 꼭지점 C에서 접점까지 요 길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내심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그래서 23페이지에서는 둘레의 길이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박 이 꼭지점에서 접점까지야. 그지? 요걸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길이 두 개 얘네들이 같은 거야. 얘네들이 같은 거야. 얘네들이 같은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제 4번 좀 봐보자. 자, 예제 4번 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2일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자, 예제 4번은 자, 뭐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삼각형이 있잖아. 그지?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는데
얘 세 변의 길이가 5cm, 8cm, 5cm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11에. 그러면 우리는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요게 지금 내저번의 반지름 아니냐, 그지? 공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아래 둘레의 길이 5 더하기 5 더하기 8, 이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고 그게 넓이가 10이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얘는 18, 2로 나누면 9. 그치? 그러면 9R이 10이니까 R은 이렇게 표시했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 예제 5번 같은 경우도 풀 수 있겠지. 접선의 길이,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고,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고, 그죠? 자, 예제 5번은 쌤하고 해보자.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됐고, 요게 지금 접점들이잖아, 그지? 그리고 요게 x, 요거 전체는 u, 요게 4. 2번은 14. 이게 x, 이게 14. 이게 10. 자, 봐봐. 예제 5번. 첫 번째 거는 1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봐봐. 예제 5번. 첫 번째는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내저번이 있고 요게 지금 접점들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그러면 요 길이가 4라는 걸 문제에서 줬으니까 요 길이도 4일 거야. 그치? 그러면 6에서 4 빼면 되니까 x는 2다 라고 쉽게 나오는 거야. 그치? 2번은 좀 봐야 돼. 더. 얘는 좀 다르다. 그치? 자, 봐봐. 얘가 x면 또 길이가 같은 거 얘도 x야.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14 마이너스 x지. 그러면 색깔로 할까? 얘가 14 마이너스 x면 요 길이도 똑같이 14 마이너스 x야. 맞지? 그 다음에 얘가 또 x면 요거 14 맞나? 맞다, 그지? 그러면 얘도 14 마이너스 x지.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또 얘네들이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4 마이너스 x면 얘도 14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이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가 전체 길이가 돼야 돼. 그러면 요 길이가 14 마이너스 x고 요 길이도 14 마이너스 x니까 얘네 둘 더한 게 10이다 라고 식이 세워져. 그치? 그래서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14 마이너스 x랑 14 마이너스 x를 더했더니 그게 10이 된 거야. 그러면 14, 28 마이너스 2x는 10. 그래? 그럼 넘기면 2x 넘기면 18, x는 9 이렇게 구하는 거야. 식으로. 있지? 자, 예제 정리하고 유지애들 풀어봐. 이제 삼각형은 다 끝났고요. 사각형. 첫 번째, 이게 사각형에서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나와.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해갖고 사각형에서 우리가 총 5가지 종류의 사각형을 배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양도 많은 건 평행사변형이야. 나머지 사각형들은 그냥 한 페이지씩밖에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지금 제일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대변하고 대각을 얘기한다. 자, 사각형이 그냥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사각형을 우리가 A, B, C, D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변, 대각. 대변은 자 예를 들면 요거 A, B하고 요거 C, D 얘네 둘은 우리가 대변이라고 해. 대라는 건 마주보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A, B하고 C, D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변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불러. 그러면 또 대변은 한 쌍 더 있지? B, C랑 A, D는 얘네들은 또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대변이라고 해. 알겠지? 그 다음에 대각도 있어. 요 각 A라는 각하고 요 각 C라고 하는 각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을 우리는 또 대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이 두 쌍이 있고 대변도 서로 두 쌍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대라고 하는 건 한자로 마주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주보고 있는 변은 대변, 마주보고 있는 각은 대각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평행 사변형의 정의 그리고 성질을 한 가지를 배울 거야. 지금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정의가 뭐야? 어떤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야? 사각형 중에 어떤 사각형이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의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행사변형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 요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게 A, B, C, D였을 때 대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두 쌍이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각각 서로 평행해. 그러면 뭐냐? A, B하고 C, D하고 지금 대변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하면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같은 방향으로 하나씩 써주면 얘네들이 평행한 거야. 그럼 이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지. 나머지 한 쌍이 더 있지. 그럼 이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저런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고 평행사변형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대변 항상 평행하고 얘랑도 평행하면 우리는 이런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는 기억해야 돼. 정의는 한 가지야. 알겠지? 평행사변형이 어떤 사각형이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지금 배우는 성질이야.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배우는 건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 자,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다라는 건 뭐야? A, B하고 C, D가 대변이거든. 그러니까 A, B하고 C, D가 서로 한 쌍의 대변인데 얘네 둘이 길이가 같고 또 한 쌍은 A, D의 대변은 B, C잖아.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왜 대변의 길이가 같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대각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 A랑 C를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렸어. 그럼 대각선은 사실은 두 개가 있지, 그지? AC 대각선도 있고 BD를 연결하면 이것도 대각선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이 대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어. 그럼 얘네 둘이 합동인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지금 평행하지. 그럼 얘네 둘은 지금 억각이야. 지금 억각을 표시해보면 얘랑 크기 같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또
BC랑 AD도 평행하니까 이것도 억각이야. 그럼 이 두 각은 억각이니까 얘랑 길이가 같지. 각의 크기가 같지. 그러면 AC는 지금 공통변이야.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OX지. 이 삼각형도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OX지. 그럼 얘네 둘은 A, S, A 합동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것이다. 그럼 나머지 각을 한번 표시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동그라미 X, 나머지를 세모라고 하면 여기도 동그라미 X 빼면 나머지는 세모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대응변은 세모랑 동그라미로 이루어져 있는 변은 세모랑 동그라미가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얘랑 길이가 같은 거고 세모 X에 대응하는 변은 세모 X가 대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가 같구나.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반드시 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예제 1번 네모 채우고 풀어봅시다. 자, 30페이지에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가지를 더 배우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뭐가 성립한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대. 그러면 A하고 C가 지금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이니까 각 A랑 각 C가 같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대각은 B랑 D도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각 B랑 각 D랑 같대.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하면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 증명. 평행사변형은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같아. 이게 같은 상황이야. 근데 대각선을 하나 요렇게 AC를 대각선을 그려볼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보면 이 삼각형하고 얘네 둘은 어떤 합동이 될 수 있어? 지금 나타낸 걸로 보면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지. SSS지, 맞지? 얘랑 같지? 얘랑 같지? AC는 공통이지.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분명히 합동이야. 그지? 그럼 합동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겠지. 그럼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B하고 각 D는 같은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A하고 C가 같은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평행사변형이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제 대응하는 거 생각해봐. 얘가 세모면 얘가 세모지. 얘가 X면 얘가 X겠지. 그러면 이 A 각은 세모 더하기 X지. C도 세모 더하기 X지. 그제?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이게 우리가 배운 지금 평행사변형의 두 번째 성질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요게 두 번째 성질이다. 됐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예제 2번에서 방금 쌤이 요거 설명한 거 있잖아. 그제? 요 두 삼각형이 SSS 합동이 돼서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증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제 2번 풀어보고 유제 2-1, 2번까지 풀고 그 다음 또 하자. 자, 이제 오른쪽 가면 31페이지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이제 한 가지를 더 배우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 두 개가 지금 AC랑 BD가 대각선이고 그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금 O라고 한 거야.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변
한다.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세 번째 성질이래. 평행사변형이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럼 뭐야? AC는 BD를 이등분한 거고, 그제? BD는 AC를 이등분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는지 우리 또 봐야지, 그제? 자, 이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지금 또 다시 한번 따져볼 거야. 증명하기 위해.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죠? 평행사변형이니까 A, B랑 C, D는 평행하기도 하지. 그러면 나타내볼까? 이렇게 평행하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각은 억각이지. 그러니까 얘랑 각의 크기가 같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억각은 또 있어요. 그제?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 같은 거야. 그럼 이 두 삼각형은 한 변과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SA 합동이 나왔지. 그지? 그럼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그럼 나머지 각은 막곡지각이라고 해도 되고 180에서 똑같은 걸 빼도 되고. 그럼 이제 길이를 한번 따져보자. 이 삼각형에서 세모 X는 이 삼각형에서 세모 X가 대응하니까 얘랑 길이가 같은 거. 이 삼각형에서 세모 동그라미 변은 세모 동그라미 변이 대응하니까 이거랑 길이가 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저걸 따져보니까 뭐가 성립한다? OA랑 OC랑 같고, 또 OB랑 OD랑 같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제?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총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은 사각형이야.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지금 1번, 2번, 3번에서 3개 배웠어. 그치? 그럼 평행사변형이면 첫 번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대각선의 성질,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걸 순서대로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 평행사변형 문제를 풀려면. 알겠지? 자, 예제 3번은 지금 이거 쌤이 증명해 준 거에 또 네모 채우기야. 예제 3번 채워보고 밑에 유제들 풀어보고. 32페이지 보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 해서 얘는 이제 또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얘기를 정리해 놓는 거야.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지?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총 5가지야. 5가지. 근데 그게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배운 걸 갖고 얘기해.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쓸게.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야. 자, 왜? 이건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우리가 지금 3가지 배웠어. 그게 2, 3, 4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그지?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이건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고, 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성질이 있었어. 그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 그 또한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래서 요 2번부터 4번까지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야. 그지?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 갖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평행사변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5번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한 쌍만 갖고 얘는 판단하는 거야.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대. 자, 얘는 갑자기 지금 나온 거야. 이걸 앞에서는 이 네 가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온 거고, 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평행사변형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직은 평행사변형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야, 한 쌍 A, B하고 이 CD 대변이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 그리고 얘네 둘은 평행하기까지 해. 이걸 만족하면 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대. 그러면 5번을 만족했을 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건 1, 2, 3, 4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 판단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우리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대각선을 하나 그리라. AC.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합동인 걸 얘기하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합동인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봐봐. 평행하니까 지금 이거 억각이지. 그럼 억각이라는 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 AC는 공통변으로 보면 이 삼각형의 두 변이 두 개, 한 개 끼인 각 동그라미, 두 개, 한 개 끼인 각 동그라미. 그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인 거야. 어째? 그러면 SAS 합동이다라는 건 대응변의 길이가 같겠지. 얘랑 대응하고 얘랑 대응하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건 같을 거다. 그러면 처음에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줬는데 나머지 한 쌍이 같아졌으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5번의 조건을 주면 2번의 성질이 있음을 증명했으니 얘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중요한 건 같은 대변에 대하여 걔네들이 길이도 같고 평행해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선생님 만약에 얘랑 길이가 같고요. 얘네들이 평행하대요. 이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길이가 같은 한 쌍의 대변이 길이만 같은 게 아니고 평행은 얘네들이 평행까지 해야 되지. 이거는 평행하고 얘네들은 평행하고 이거 길이가 같고 이게 대변이 각각 서로 따로 따르면 그때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아. 이해했지? 한 쌍의 대변이 모두 길이도 같고 평행해야 돼. 그래서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인데 얘는 이제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와? 오지선다 중에 다음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는 것은 하고 5개 중에 하나 빼. 그리고 딴 거 하나 넣어놔. 우리 보고 고르라 그래. 알겠지? 그래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5번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증명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다. 됐지? 자, 예제 4번, 유제 4-1,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33페이지.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에서 자, 넓이에 관계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대각선을 그리면 넓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대각선을 하나만 그려. 그러면 이렇게 AC를 그리면 옆에서 그리니까 AC를 그리면 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져. 그치? 근데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 이유는 합동이니? 합동은 어떤 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SSS니? 변의 길이 같지? 변의 길이 같지? 공통이지. 그치? 근데 두 삼각형은 합동이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삼각형 ABC하고 그지?
삼각형 ACD는 같다라고 쓰는 건 넓이가 같을 때 이렇게 같다라고 쓰는 거야. 그지? 합동이니까 넓이가 같은 건 분명하지. 자, 그러면 대각선을 하나 더 그려볼 거야. 그럼 나머지 요거 길이 대각선을 그리면 요 대각선이 만나는 교점 O를 기준으로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니까 이렇게 길이가 두 개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요 삼각형 ABO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해봐. 그러면 BCO의 넓이는 얼마일까? BCO 얘가 A야. 그러면 얘는 몇 A일까? 얘는 밑변의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놓으면 삼각형이 제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 ABO 얘 넓이가 A일 때 얘가 뭐냐고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니? 왜 같니? 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이유가 뭐지? 밑변이 같고 높이도 같지. 얘네들 두 삼각형의 높이는 이 밑변 요 B에서 그제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할까? 요 B를 지나는 평행선 하나 그려볼게. 얘랑 얘랑 지금 이렇게 평행해. 그러면 높이는 이게 높이지.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지. 그럼 얘를 x라고 하면 얘도 x지.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야. 똑같은 밑변에 똑같은 높이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A면 얘도 A가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럼 이거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야? 2A야. 그러면 얘 넓이가 2A면 얘 넓이도 2A겠지. 근데 그걸 또 얘네들도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이. 그럼 이 A를 똑같이 2등분해서 가지면 결국은 이렇게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첫 번째 우리가 대각선을 그릴 때마다 넓이는 2등분이 돼. 그래서 하나 대각선 그리면 얘랑 2등분이 됐는데 또 대각선 하나 그리면 또 2등분이 돼. 그래서 두 대각선을 모두 그리면 평행사변형은 사각형이 4개가 생기는데 이 4개의 사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해했지? 자,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쉬운 문제지만 얘가 평행사변형인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10이야. 평행사변형 전체 넓이 구하시오라고 하면 얼마겠어? 40이겠지. 10, 10, 10, 10.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대각선이 아니고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내부의 한점. 내부의 한점. 그러면 내부라는 건 여기 안쪽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았을 때 만약에 그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이 네 꼭지점 말고 이렇게 내부의 한 점 P를 잡았을 때 이 네 꼭지점을 P랑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각형이 4개가 생겨. 그랬을 때 너무 멀리 갔네. 큰일 났네. 자, 그랬을 때 저 사각형들의 넓이의 관계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랑 좌우로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같대.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건 이렇게 증명하면 돼. 봐봐. 요 P점을 지나면서 AD, BC랑 평행한 평행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P점을 지나면서 AD, CD랑 평행한 평행선을 또 하나 그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이거 평행사 변형이야?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렸지. 얘랑 얘랑 평행하지. 그러니까 요거 평행사 변형이야. 얘도 평행사 변형이야. 얘도 맞지? 자, 그럼 이제 평행사 변형은 대각선을 그리면 넓이가 2등분 된다 했지. 그러면 이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 하나 그렸어. 그러면 넓이가 같으니까 얘네들은 똑같아. 그럼 AA라고 넣을 거야. 얘도 평행사 변형이지? 대각선. 넓이 같지? DB. 얘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 넓이가 같고요.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 넓이가 같아요. 맞지? 그러면 얘 삼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D지. 얘 삼각형의 넓이는 B 플러스 C지.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넣으면 A, B, C, D지. 좌우는 A, B, C, D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 넓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거랑은 같다. 이해됐지? 자, 33페이지에 예제, 유제 풀어봅니다.